미의회에서 대만 여행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뭐 외견상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거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여행 가는 게 뭐 그래 대단하냐, 이때까지는 못 갔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실 분도 혹은 의아해하실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의 대만 여행법 통과는 상당히 전략적이고 대중전략에서 중국의 아픈 곳을 옆구리를 송곳으로 찌르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미국의 고위직이 대만에 별로 부담을 안 느끼고 중국 눈치를 안 보고 대만에 갈 수 있는 거다,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해서 가장 지금 껄끄러운 게 남중국해에 9개의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 남중국의 앞은 어떤 배도 중국의 허락 없이는 지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항해에, 미국은 무슨 소리냐, 항해의 자유가 있는데 유엔 해양법에 의해서 내 배 가지고 내 그 공해를 지나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중국의 입장은 무슨 공해냐, 그 섬과 섬 사이를 봐라, 이쪽 섬 저쪽 섬에서 각각 12해리를 넘는 지나가는 그 해상로가 어디 있냐, 다 합쳐서 24해리 안쪽인데, 그러니까 내 영토 사이를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갈 때는 중국 허락 맡으라는 겁니다. 남중국해가 미국으로부터, 미국의 눈으로 보면은 서태평양 전체를 관할하는 중요한, 그 전체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동북아 전체를 러시아에서부터 전부 관통해서 한반도, 중국, 일본, 대만, 이렇게, 그리고 말라카 해협을 거치는 동남아, 그리고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이 가장 핵심적인 해상교통로이고 전략교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국의 입장으로는 미국이 그것을 서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전략 및 해상교통로로 쓰는 이상으로 중국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네들의 무역로이기도 하지만 내륙적으로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1대1로라는 것을 열어서 내륙에는 옛날에 비단길 3,000km의 비단길 실크로드를 다시 재생한다는, 다시 재건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지만 해상교통로로는 실질적으로 중국은 땅덩어리나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역량에 비해서 바다로 나올 수 있는 길이 굉장히 그 앞쪽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려고 하면은 대만이 앞에 있고, 나오려고 하면은 일본이 앞에 있고, 나오려고 하면 한국의 평택 기지가 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남중국해 자체는 중국이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는 데라고 완전히 우리 땅이라고 선언해놔야 일본도 대만도 한국도 심지어 호주에서까지 미국과 합쳐가지고 인도양을 지나가겠다고 남중국해 앞을 지나가는 짓은 안 할 거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미국과 남중국해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지전략적, 지정학적,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경제학적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야욕, 2050년에 중국몽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겁니다. 경제와 안보에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 중에 필요 조건이 2개가, 하나는 경제력으로, 다른 하나는 해상제국이 되는 겁니다. 해상대국. 세계 역사를 보면은 세계를 제패한 국가는 칭기스칸을 제외하고 그 후에 14세기 이후에는 전부 바다를 제패한 국가들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뭐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세계의 해양을 제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붙기 위해서는 중국이 해양 세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체의 기술도 없는 우크라이나에서 고물 같은
잠수함을 가져와가 어떻게 뚝딱뚝딱 하더니 이제는 자체 잠수함 우크라이나에서 핵항모 고철 같은 핵항모 샘플을 하나 가져가더니 그걸 어떻게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제는 중국 자체의 핵항모를 조만간에 만들어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핵항모를 2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거의 완성이 되고 하나는 이미 완성된 상황입니다. 항모가 있어야, 항모 전단이 있어야 대양 국가로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모는 사실은 떠돌아다니는 전장입니다. 국가 전체를 싣고 떠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호위함도 있어야 되고 폭격기도 실어야 되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전장이에요. 움직이는 전쟁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자기가 때리고 싶은 데에 항모만 가져가면은 모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폭격시킬 수 있는 전력을 그리고 병력을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바라는 게, 국방력에서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계 제1위로 중국이 매년 국방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말로는 자기들이 뭐 한 연 4%, 최근에 들어서는 한 뭐 7%인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계산을 해보면 매년 17% 이상씩 국방비를 지난 시진핑뿐만 아니라 그전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계속 국방비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해서 국가 재정을 국방비 증가에 분배해주고 있습니다. 외견상 통계를 보면 미국의 국방비가, 내년 국방비가 한 6,700억 정도, 중국은 600억 정도, 한 650억 정도, 10분의 1 같지만 사실은 10분의 1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여행법 얘기로 돌아가서, 이 여행법이 뼈가 아픈 이유는 작년 12월 달에 미국이 국방수권법을 다시 수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방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국방수권법에서 대만이 중요하다, 대만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면 대만을 보호하는 무기, 그리고 대만의 무기를 파는 것, 한반도가 중요하다면 한반도에 F-35를 파는 것, 무슨 기술을 지원하는 것, 병력을 보내는 것, 전부 국방수권법에 근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방수권법의 골자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국방이나 국방에 관련된 비용이나 인력은 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도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는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에 수정한 국방수권법에는 유별나게 대만에 대해서 무기를 파는 것을 증가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실 작년만 해도 1조 한 5천억치를 대만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국방 여행법은 뭐냐? 수권법이다 플러스 여행법은 수권법에 힘을 더 실어줄 뿐만 아니라 여행법은 고위 직자들이 대만은 마음대로 가서 뭐 대만 국시를 먹고 오고 대만 뭐 까오슝을 구경하고 뭐 타이베이를 구경하고 이게 아닙니다. 연간 2차례 대만과 미국이 방위 컨퍼런스, 방산협회를 개최하자는 겁니다. 봄에는 만나서 대만이 필요한 방산 관련 기술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시설 얘기를 하라. 그에 대해서 우리도 평가해보고 논의를 하겠다. 가을에 하는 것은 대만이 진짜 필요로 한 무기가 뭔지 얘기해라. 미국이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여행법이지만 사실 대만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키우는데 미국이 직접 관여할 뿐만 아니라 적극 후원하고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에 대해 반기를 듭니다. 왜? 중국이 볼 때는 첫째, 미국이 대만에게 이런 방위 컨퍼런스를 열면서 무기 파는 걸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당신네들이 79년에 우리 마오쩌둥하고 닉슨이 앉아가지고 서로 약속한, 중국은 하나다라고 인정해준 그 당신 입으로 얘기한 거와 상치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대만의 입장입니다. 대만은 남북한, 저도 대만 1년 국립정치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1년을 있었습니다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대만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많이 이렇게 학술적으로 아니라 사람들을, 일반 시민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대만뿐만 아니라 대만의 대북이라는 게 타이베이입니다. 대중, 다이슈, 그 다음에 대남, 타이난, 소위 말하는 까오슝이 중심이 되는, 그걸 여행하면서 많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라도 남북을 하나를 만들어서 한민족으로서 힘을 구축해야 된다. 그것이 동북아에서 우리가 발전하고 힘을 겨룰 수 있는 하나의 몸체를 이루는 거다. 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반해, 물론 뭐 이념도 다르고 갈등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여튼 심지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가 나올 정도로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생각은 저거 우리 땅이었는데 원래 다시 찾아와 하나 되자는 겁니다. 근데 대만의 입장이, 대만이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이건 너희 땅 아니다. 우린 통일이란 용어도 필요도 없고 독립이란 말도 필요도 없다. 처음부터 우리는 독립이고 통일을 너희들하고 해야 될 생각이 없다. 물론 타이베이에 앉은 정치가들, 중국과 가까운 경제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내놓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다시 말하면 중국의, 대만의 기업이라는 게 거의 95%가 소규모, 그리고 가족 중심의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은 전부 다, 큰 손은 북경에 가서 투자를 합니다. 아니면 중국의 새로운 신도시, 뭐 복건성이라든가 심양이라든가 뭐 선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마잉주가 대만 총통일 때 중국하고 협력을 해서 그 경제협력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대만이 중국에 투자하는 걸 좀 더 문을 열어주고 쉽게 하도록 시진핑이 주석이 되고 난 뒤에 더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대만 사람의 생각은 이건 너희 영토도 아니다. 우리 영토다. 왜? 1895년에 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일본에게 패하고 우리를 거지 발사계처럼 일본에게 전쟁의 빚으로 우리를 일본에게 넘겼지 않느냐. 그리고 난 뒤에 1945년 전쟁이 끝나서 일본이 한국이나 대만은 다 원래대로 되돌아준다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중국에게 아니고 대만이라는 국가로 남아있는 거다. 그러다가 국공, 소위 말하는 국민당, 장개석이 끌어가는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끄는 공산당의 오랜 전쟁, 8년간의 전쟁을 끝내기보다는 국민당이 지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의 정부로서 우리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갈 곳이 없어. 북경에서 쫓겨난 장개석과 그 무리들 이곳에 와서 정착을 했다. 우리나라다 이거는. 대만은 내 나라다. 근데 너희들이 미국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냉전시대 때 소련의 국경지대의 분쟁이 자꾸 심해지니까 힘드니까 미국에게 기대서 그거 좀 해결해 보려고 미국에게 손을 벌리고, 미국도 때마침 그 진짜 전략가인 키싱어가 닉슨 대통령을 설득을 시켜서 미중 대땅들을 하면서 우리를 그냥 나라 취급도 안 하고 하나로 합친 거 아니냐. 그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은 유엔의 존재도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유엔의 상임이사국 자리도 너희들한테 다 뺏겼다. 이제 너는 너, 우리는 우리다. 그래서 이등이가 총통을 하는 동안 대만은 굉장히 독자적인 이 독립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강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중반에 대만의 핵개발 관련 연구는 한국보다 더 많이 돼 있었고 핵실험만 하기 직전까지 핵개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9년 중국은 하나다 하니까 미국이 좋다 그러면 중국은
하나다라는 조건만 인정해주면 너희들이 우리하고 대땅 하겠냐? 중국이 예스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하나다라는 걸 미국이 인정해 주려면 대만에 있는 너들 미군들을 철수시켜라. 철수시킵니다. 그렇게 중국과 약속을 하고 대만과 국교를 단절한 미국은 대만과 앉아서 또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다. 중국은 하나다라고 인정했지만 너희들 안보에 필요한 수준의 무기도 지원하고 79년 전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일체의 유체 재산, 무체 재산은 누구에게도 환속할, 중국에도 환속시킬 필요 없고 너희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앞으로 만드는 재산도 전부 너희 거다. 더 나아가서는 중국이 너희들에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실질적인 도발을 일으킬 경우에는 미국이 의무적으로 너희들을 도우러 들어오겠다. 비록 79년 이 시점에서 미국과 대만 사이에 방위 동맹은 깨더라도 이게 대만법이에요. 그러다가 그 대만법을 만들어 놓고도 중국 내에서 82년에 계속 미국이 대만에게 무기를 파니까 중국이 이건 말이 아니잖아. 해놓은 약속이 다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미국이 한동안은 대만에 파는 무기를 많이 줄여나갔습니다. 그게 더더구나 이제 장개석이 아들 장경국이 집권에서 물러나고 이등이도 나름대로의 굉장히 힘을 잃어갈 때였기 때문에 대만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고 엉거주춤하면서 군사력 증강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중국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세계 3차 대전의 하나의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대두하게 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이익 대립이 첨예해지자 미국으로서는 남중국해에 가장 근접해 있는 대만, 일본을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잡는 것이 필요하고 한반도도 당연히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잡는 걸 해야만 평택기지에서 중국이 헛된 짓 하는 걸 막거나 지켜볼 수 있는데 한국이 계속 뻗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의 1대1도에는 참여하지만 인도, 그래서 대만,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 인도까지 꺼였습니다. 너들 옛날에는 소련하고 같이 소련에 무기 많이 사왔지만 이제 내가 너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F-15 로키드 마틴에서 하는 세계 제일 큰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에서 생산하는 F-15 부품 조립 공장도 너희들한테 만들어주고 인도에 만들어주고 경제협력도 적극 시켜줄 테니까 인도가 미국이 이렇게 골치 아픈 IS 퇴치에 인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것 때문에 인도가 힘을 얻어가지고 사실은 군사력은 중국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는데도 인도 중국 국경 분쟁에서 인도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지금 있을 때마다 분위기가 험해질 때마다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주 팽팽합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합쳐서 인도,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이렇게 합치면 완벽하게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이 된다. 중국 봉쇄라는 건 중국이 남중국해 앞바다로 나와서 말라카 해협을 건너 인도양을 지나서 페르시아만으로 가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중국해에 그냥 군사훈련상 왔다 갔다 혹은 일반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국의 항해 자유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항해의 자유를 누리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이 남의 땅에 들어오니까 너들 침입자다 하고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자꾸 끌고 가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본이나 대만이나 인도나 다 적극적으로 협력해라. 왜? 이것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일본이나 그리고 중국에게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는 대만이나 그리고 이제 중국과 겨냥해서 미래의 21세기의 진짜 파워는 이제 중국에서 조만간에 인도로 넘어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다 이 무역선을 해상교통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너희들 젖줄이 경제적인 젖줄 전략적인 핵심 힘줄이 끊기는 거다. 알아들었으면 협력해라.
그것이 인도 아태 협력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걸 안 하고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시진핑이 전국 인민대표자 회의에서, 우리로 치면 국회죠. 전 국회의원 2970명의 만장일치를 통해, 참 이거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만장일치를 통해 2013년에 처음 올라올 때는 한 표가 반대였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진핑이 개헌을 했습니다. 조항을 개정한 게 중국의 주석은 5년 임기로 2번밖에 못한다. 2번 연임, 3번 연임하게 돼 있다. 그것을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걸, 그 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반대표가 2표 나오고 뭐 기권 하여튼 다 합쳐 한 7표, 6표 정도가 반대하고 나머지 2,960몇 명이 찬성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가주석과 플러스 중국 중앙군사위 주석에 둘 다 만장일치로 됐습니다. 중앙군사위 주석이 왜 중요하냐면 공산당의 당주석이 될 뿐만 아니라 공산당에 있어서 군대는 당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당뇨뿐만 아니라 정부, 당뇨뿐만 아니라 관료뿐만 아니라 군대를 장악하지 않으면 굉장히 전체를 통계하기 어렵습니다. 강택민이 사실은 주석을 10년 하고 내놓으면서도 그 후에 중앙군사위를 안 내놨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힘을 키워왔어요. 그러다가 신사인방이라는 게, 보시라이라든가 저우융캉 이런 사람들이 신사인방, 결국 2016년 2017년 2016년입니다. 16년 시진핑에 의해서 감옥을 가거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뿌리를 완전히 없앤 거죠. 그러니까 중앙당 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을 둘 다 차지했습니다. 1인 독재가 구축이 확실해진 거죠. 그런 중국으로서 시진핑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2050년까지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본인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만 중국몽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입니까? 영토의 통합. 대만을 완전히 자기 땅으로 영입하고 모든 법도 중국 법으로 대만을 통치하고 뭐 하여튼 경제도 중국 경제 시스템으로 통제하고 이데올로지, 이념도 자유민주주의인지 뭐 필요 없다. 중국 공산당식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몽이 자기 대만과의 통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확실한 말로만 해온 하나의 중국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의 제도상 통치상 실질적인 하나의 중국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중국몽이라는 건 결국 처음은 아시아에서 최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제패하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한반도를 장악해야 되겠다는 게 시진핑의 생각이에요. 북한 핵을 중국이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혹은 그 전부터 적극적으로 중국이 나서서 말리거나 간섭하거나 중국식 경제로 개방 경제로 끌어가면서 설득할 수 있었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북한 핵을 대미 정책에 필요할 때마다 카드로 쓸 수 있으니까. 압박 정책.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감히 북한이 나서가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대성공한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북한이 하는 뻘짓이 자칫 중국에게까지 안보의 위협은 아니더라도 경제에까지 뭐 한반도가 이상해지면은 문제가 생기면 중국이 바로 경제 체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록 중국이 돕는 척은 해야 되겠다. 이게 중국의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식의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이 아주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그전에도 계속 북한식의 비핵화, 다시 말하면 쌍계 전략, 다시 말해서 한반도 비핵화하고
한미 군사훈련 폐쇄 내지는 주한미군 철수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중국이 주장한 겁니다. 그렇게 간섭을 들었는데 미국이 들어와서 대만도 자기 손에 완전히 넣고 북한 문제도 미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 우리가 그 전에 사드 가지고 그렇게 쐐기를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만에 발을 들이는 자체는 대만의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대만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팔겠다. 노골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대만 여행법을 통해서 방위 컨퍼런스를 대만 사람들하고 하겠다라는 얘기는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하나의 중국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대만은 대만이고 중국은 중국이다 하는 미국의 야욕의 첫발걸음이라는 거죠. 공개적인 첫발걸음이라.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북 정상회담 하던 것은 대만뿐만 아니라 차제에 북한까지도 설득시켜서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주도해가 끌어가겠다는 걸 보고 중국이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만 여행법 자체가 미국 고위직들이 거기 가서 뭐 중국 청요리 나 먹고 오기 위한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중국으로서는 너무나 엄청난 큰일 났다. 미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남중국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도록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대만을 자기 편으로 끌어가는 거다. 그리고 지금 사실 마잉주 시대 때는 전면 총통 시대 때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굉장히 무게를 뒀는데 지금 차잉마이는 생각이 다릅니다. 미국을 특별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중국과 통일 싫다 이거예요. Leave me alone. 대만은 하나의 독립국이니까 처음부터 독립국이니까 너희들 입에서 독립이란 말 끄집어낸다라는 자체가 참을 수가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독립국이다. 너희들 입에서 통일이란 말 끄집어내는 것도 수치다. 모욕감 주는 거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자위력을 키우겠다. 미국으로부터 무기도 사들이고 우리 자체 무기 생산할 기술을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통해서 기술 습득도 하고 군사력을 키우겠다. 그리고 우리가 매달리는 게 아니라 미국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니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중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너 후회할 거야. 지금 그건 내정 간섭이야. 더 나아가서 미국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막 열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그 다음 또 무기를 들고 있죠. 경제 전쟁으로 가자 말이냐? 할 용의가 있다. 중국도 나름대로 경제전쟁을 할 때에 따라서 미국의 전쟁을 시작은 안 하도록 맞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미국 채권을 지난 6개월 동안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대만 여행법이 단순하게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미중 경제전쟁 혹은 미중 안보 대립으로 가는 하나의 스프링보드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북핵 문제. 동북아의 안보 상황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뭐 약간 딴 얘기로 결론을 내리자면 중국 영구 집권, 푸틴 러시아 영구 집권, 아베 지금 사학 스캔들 때문에 어렵지만 일본이 아베를 목을 치기는 어렵습니다. 다이니폰 대일본 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베 같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우리만 지금 눈치 보고 평화를 입으로 부르짖고 있는데 전부 군사 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한미 군사 동맹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위해가 가서는 안 되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건 상상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 정부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길입니다. 대만 문제가 대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문제로 지금 물이 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영상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토론도 기다리겠습니다.